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주차, 대망의 1주차 다시 시작됩니다. 25년 1주차 주간 브리핑 대구 지역 시작합니다. 무제한 돈 풀기라 쓰고 언발에 오줌 누기라 읽는다. 댓글에 간혹 가다가 돈이 풀리는데 집값이 또 오르겠지 이런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돈이 풀리는 데 대한 우려가 사실 더 큽니다. 오늘 달린 댓글 돈 무제한 풀기 시작되는데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분 국무총리님이신가요? 국무총리님이신가요? 내릴 금리도 사실 없을 정도로 미국과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내용. 금리를 내리자니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고 환율은 폭등하게 되고 또다시 물가 상승. 이, 이 뭐라고 해요? 악순환,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글씨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전에는 분명 또 화폐 개혁이나 이런 거 지금은 썩 들어갔죠. 네, 화폐 개혁 같은 것도 어디서 듣고 와서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셈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것들 간혹 가다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이 살인적 물가 때문에 비명을 지릅니다. 음. 자, 먼저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미국 달러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60원, 네, 단위 60원 정도에서 지금 이게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15배 없어졌겠죠. 물론 뭐 주가도 폭등하고 집값도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물론 아르헨티나 페소화 기준으로 예, 이 돈의 값어치가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무제한 돈 풀기를 통해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달러와 터키 리라화를 비교해보면 7원 정도 수준인 것이 35원,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1200원 하던 것이 1460원,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터키 5배, 지난 5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이건 몇 배인가요? 이거는 15배라고 봐야 되나? 네, 15배. 15배. 한국도 무제한 돈 풀기를 하면은 결국 이 원달러 환율 한 5천원까지 여기까지 가봐야 뭐 한 4배 수준 되겠네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실 테죠. 20% 환율만 올라도 물가 엄청나게 자극받아가지고 당장에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돈 가치, 기존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쿠팡알리 혹은 그거 뜨죠. 밑에 제품 홍보. 요거 제가 그 이런 것도 제가 요청 드리는 것도 좀 뭐 번잡스럽고 좀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어 그 유튜브에서 올리는 쇼핑 목록 나오는 거 있죠. 영상 보시다 보면 아래쪽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 관심 있는 물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올 뜨는 거 안 사도 되지 싶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저를 노출시켜 주지 않아서 유튜브가 하라는 것은 일단 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이 파란색 선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서울이 자,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서울이 꼬라박 하는 동안 이게 기간이 길었습니다. 한 4년, 5년 동안 버블 세븐부터 시작해서 떠올랐다가 꼬라박고 나니까 한 5년 정도 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아주 긴 상승. 그리고 재차 지금 이때 충격급이라 그러죠. 환율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1,480원까지 놓고 하는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때 당시 수준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서울 집값 지금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또 4년 5년 어디까지 헤맬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 봐라. 그 다음에는 지방의 시간이었잖아. 지방의 시간. 지방에도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런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자꾸 살펴보고는 있지만 지방에 변동 없어 보입니다. 자,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시기, 예, 요때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아니면 뭐 설거지? 예, 지금은 그 정도 시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조차도 많지 않고 이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만 점점 강해지는 그런 형국이네요. 2022년 10월. 자, 요때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주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반등, 요 데드캣 바운스, 요게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꼬라박는 줄 알았더니 요게 진짜 데드캣 바운스였구나. 그마저도 좀 인기 있는 지역 서울, 인천, 울산 요 정도만 데드캣 바운스의 맛을 좀 달달하게 받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뭐 데드캣 바운스도 없었고, 그리고 23년 요때의 반등 이후로는 사실상 횡보장이었죠. 여기 서울, 울산, 인천 정도 빼놓고 횡보장. 근데 서울이 조정을 거치면서 인천이 더 꼬라박습니다. 인천은 지금 이제 난리 났어요. 울산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요거 12월 마지막 주에 대구의 하락률 마이너스 0.11. 대구 낙폭 커졌죠. 매매가. 전세가도 낙폭이 커졌습니다. 전세가도 낙폭이 커졌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네, 그래도 우짜등동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던 서울이 보합권. 전세 가격마저도 서울은 보합권으로 내려와 버렸다.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제가 25년 1주차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상저하고였거든요.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오를 희망이 없어 보이면 상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추석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구 기준으로 520건까지 거래량이 나왔던 것이, 자, 1월 첫째 주 거래량, 주간 거래량 263건입니다. 요거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자, 대구 많았을 때 520건 수준까지 갔던 것이 260건. 대구만 이러냐?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거래량이 반토막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대전도 반토막. 울산이 그나마 선방. 광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주간 기준으로도요, 거래량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은, 야, 이번 주 이 거래량이 맞나? 싶을 정도. 24년 하반기에는 25년 상반기 되면 간다. 다시 대출 풀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좀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고 했었죠. 지금 21년, 25년 이제 상반기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면 간다라고 또 뭔가를 꿍꿍이를 하고 있지만 없습니다. 매매 거래량. 이 불장, 이때는 정말 불장이었고, 지금은 불장입니다. 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게 이런 불경기, 이런 거래 가뭄은 느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 그 정도의 이 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12월 거래량을 보시면요, 1364건. 대구의 거래량 가장 적었을 시기가 1월달, 2월달.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 1월달, 2월달 거래량이 적었거든요. 그때 거래량에도 훨씬 더 못 미치는 거래가 12월 달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대구만 그러냐? 부산도 보십시오. 1월 달 1800건대의 거래량에서 1600건. 인천은 거의 2000건대의 거래량에서 1200건. 인천이 폭망이죠. 광주 1000건대의 거래량 나오지만 빚은 없습니다. 대전 거래량 20% 정도 감소. 울산, 그 잘 나간다는 울산조차도 뒷심 없습니다. 전세 거래가 확 줄었어요. 전세 매물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자, 거래가 안 되는 도시를 꼽으라면 인구 많은 도시들이 오히려 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들이 오히려 거래가 조금 더 나은 상황. 아무튼 요 기준선, 요 파란색 기준선이 요것이 어느 정도의, 물론 요것도 좀 변경은 필요합니다. 이 빙하기를 탈출하려면 요 위에서는 놀아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도시들이 기약 없이 떨어지고, 전세 거래량 또한 근래에 제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12월 거래량 아직 짙게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한 20% 정도 거래량이 더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거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서울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전세 거래가 안 되는 곳은 뭐니 해도 대구가 인구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울산은 좀 차치해 두고 보면 대구, 광주 이동이 많지가 않구나. 광주가 마지막에 좀 급격하게 분위기가 식어가고, 전반적으로 대구는 뭐 실거주 목적으로 그래도 24년대 좀 제법 샀습니다. 한 달 평균 뭐 거래량이 2,000건 정도 나와줬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점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인천은 뜨거웠지만 급격하게 식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
매물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연말이었고요. 네, 12월 끝자락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는 그래도 4만 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거래가 안 되면 이게 매물은 더 우상향 그래프는 뭐 부동산 매물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나중에 계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대구가 이제 몇 위가 됐나요? 예. 광주한테도 좀 있으면 밀릴 수 있습니다. 매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곳은 부산, 2위 대전, 3위 대구. 1등이 아닙니다. 전세도 인구 대비로 했을 때 대구가 1등이 아닙니다. 자, 전세 매물 보시면은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전이 1등이죠. 대전이 좀 제일 안 좋아질 우려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울산이 전세 매물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근데 전세 거래량도 적습니다. 희한합니다. 좀 이제 많이 인구 100만 도시 한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27,000 하지만 대전에 밀려있다. 아파트 수 제가 연말 결산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가 갈수록 요 층위가 계속 높아진다. 서울 4만, 5만, 6만 건너뛰고 7만, 8만. 부산 3만, 4만, 5만, 6만. 대구 2만, 3만, 4만. 생각보다 이게 많이 늘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원체의 출발점이 조금 높게 21년 조금 높게 시작됐었습니다. 인천 1만, 2만, 3만, 4만. 나머지 100만 도시들은 요 정도 수준이고요. 부산은 상황 정말 안 좋아 보이죠. 매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파트 93만 개 중에서 매물 개수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층위가 계속 높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층위가 계속 높아진다. 인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 광주 급격히 증가했고요. 대전도 급격히 증가했고 울산이 그나마 좀 힘쓸 수 있었던 것이 아파트 개수 대비 매물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